KF-21은 한국항공전력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 초기부터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된 새로운 무기 탑재 비행시험은 단순한 기술 실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 비행에는 한때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폴란드 측 인물이 관여하게 되면서 그 상징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항공기 수출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FA-50의 대규모 수출 계약과 함께 KF-21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산 전투기라는 브랜드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FA-50이 폴란드에 인도된 직후 일부 폴란드 조종사와 관계자들은 성능과 운용상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중 한 명은 특히 언론 인터뷰에서 FA-50의 전투 능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는 양국 군사협력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쳤습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 이번 KF-21 비행시험에서 다시 조종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불신과 냉소를 넘어 직접 새로운 무장 시스템이 장착된 KF-21을 몰아보게 된 것이죠. 이 사실만으로도 군사 외교 측면에서 상당한 상징성을 지니며 한국 항공산업이 자신감을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행 전부터 폴란드 측과 한국 방산 관계자들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와 항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지, 그리고 과거에 비판적이었던 조종사가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모든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국제 군사 무대에서 신뢰 회복을 건검증의 순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FA-50가 폴란드에 인도된 시점은 한국 방산 수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을 신속히 교체해야 했습니다. 서방의 주요 전투기들은 제작과 인도가 수년씩 걸리는 반면 한국의 FA-50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이 가능했고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단기간에 전력을 보강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초기 실전 운용 과정에서 FA-50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속거리 부족, 제한적인 무장 탑재량, 그리고 전자전 능력에서의 취약성은 폴란드 공군 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시니어 조종사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FA-50은 기본적인 전투 임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으나 현대 공중전에서의 지속전 능력과 다목적 임무 수행력은 제한적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전장 환경이 장시간 교전과 다변화된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유럽의 현실에서 FA-50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투기 선택의 우선순위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기술적 비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폴란드가 서둘러 선택한 전투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FA-50 의림시방편용 전력보강이라고 규정했고, 이는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공식적인 반박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운용 효율성과 개선 방안을 놓고 여러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KF-21 개발진과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주요 방산 기업들은 FA-50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성능을 단순히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 조종사의 공개적인 불만과 비판은 오히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더 큰 압박과 동기를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여론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출 계약과 단기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운용 품질과 지원 체계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방산 기업뿐만 아니라 군 당국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FA-50의 업그레이드 계획이 앞당겨졌습니다. 동시에 KF-21의 무장 통합, 항전 장비 개선, 그리고 시험 비행 일정이 더욱 촘촘하게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한때 FA-50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산 전투기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던 그 폴란드 조종사는 훗날 KF-21의 새로운 무기 탑재 시험 비행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아이러니를 넘어 한국 항공산업이 과거의 비판을 정면 돌파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의 교체 결정은 단순한 인사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불신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방산당국은
KF-21의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하려면 과거에 비판적이었던 인물까지 설득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위험 부담이 컸지만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한 기술 홍보를 넘어 국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도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군 관계자들은 과거 비판적인 인물이 다시 조종석에 앉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그가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 두 입장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도전이라는 결론으로 모아졌습니다. 비행 준비 과정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기술진은 수차례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새로운 무장 시스템의 통합, 항전 장비의 최신화, 그리고 조종석 인터페이스 개선까지 세세하게 조율했습니다. 조종사는 사전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으며 시스템 운영법과 긴급 상황 대응 절차를 숙지했고, 기술진은 실제 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비행 당일 활주로에 대기한 KF-21의 외형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주위갈에 장착된 신형 공대공 미사일과 복합 센서 포드, 그리고 기체 표면에 새로 적용된 저피탐 도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KF-21이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라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전투기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조심스럽게 조종석에 올라 장비를 점검하는 순간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계기판의 데이터와 센서 출력이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자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속하고 기체가 부드럽게 하늘로 떠오르는 장면은 단순한 비행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초기 상승 구간에서 조종사는 새로운 비행 제어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안정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속선회와 급상승 기동에서 기체가 흔들림 없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과거 FA-50 운용 당시 느꼈던 제약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체감했다고 훗날 전했습니다. 이 시험 비행은 단순한 기술적 검증이 아니라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의 표정에는 경계심과 호기심, 그리고 조금씩 생겨나는 확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착륙 후 그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그리고 그 평가가 양국의 군사협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였습니다. KF-21의 신무기 탑재 과정은 단순한 장비 교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무기 시스템은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통합체계로 기존 시제기 단계에서 보지 못했던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주위 카보와 동체 중앙에 장착된 최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탐지거리와 명중 확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장거리, 정밀유도 폭탄, 복합표적 추적 센서 포드가 결합되어 KF-21은 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무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무장 통합을 위해 한국 항공기술진은 기체 구조와 전자전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을 단행했습니다. 무기 장착점의 전력 공급 안정화, 데이터 링크 최적화, 센서 퓨전 알고리즘 업데이트 등 복합적인 개량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센서 퓨전 기술은 조종사가 단일 화면에서 다수의 표적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전투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시험 비행 당일 기체에 장착된 무기들은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작동 가능한 실탄과 유사한 중량의 테스트 장비였습니다. 이는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무게중심 변화, 공력 특성 변화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는 이륙 후 일정 고도에 도달하자마자 무장 시스템을 점검했고 표적 탐지 및 추적 과정에서 기체 반응과 데이터 처리 속도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고고도에서의 급격한 기동 시험이었습니다. 신형 미사일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KF-21은 설계 목표치에 근접한 기동성을 보여주었으며 조종사는 기체 제어감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무장 장착 시 기동성 저하가 불가피했던 기존 전투기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개발진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며 기체와 무기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초기 통합 시험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시험 후반부에는 모의 교전 상황이 시뮬레이션 되었고 KF-21은 다수의 가상 표적을 신속히 탐지 추적하며 전자전 대응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착륙 직전 조종사는 무장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조작성, 그리고 조종석 인터페이스의 직관성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현장에서 지켜보던 한 폴란드, 양국 관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과거 FA-50 시절의 논란과 비판이
서서히 옅어지고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KF-21의 신무기 탑재 시험 비행 소식은 단순히 국내 언론에서만 다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행 당일과 그 이후 며칠 동안 주요 해외 군사 전문 매체와 안보 싱크탱크들은 이를 신속하게 분석하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조종사가 과거의 비판 경력을 뒤로하고 직접 시험 비행에 참여했다는 점은 신뢰 회복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다수의 기사 제목에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는 KF-21의 무기 통합 능력과 기동성 향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일부 매체들은 폴란드가 이번 경험을 계기로 KF-21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방위 전문 언론도 이 시험 비행을 집중 조명하며 한일 간 전투기 개발 경쟁 구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군사 전문가와 예비역 조종사들이 잇따라 언론 인터뷰에 나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KF-21이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수준이 아니라 국제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과거 FA-50 운용 당시 부정적 경험이 이번 KF-21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교훈으로 작용했는지를 주목하며 이제 한국 전투기는 과거를 뛰어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산업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방산 수출 확대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정부는 KF-21의 시험 비행 성공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며 잠재적 수출국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기 부품, 전자전 장비 센서 개발 기업들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추가 투자와 연구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기술 성과 발표 이상의 효과를 낳았습니다. 과거 FA-50을 둘러싼 논란으로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한국 전투기 이미지가 이번 KF-21 시험 비행을 통해 서서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비행을 마친 폴란드 조종사의 평가가 곧 공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국내외 모두의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FA-50에서 KF-21로 이어진 여정은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산업이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만한 과정이었습니다. FA-50이 폴란드에서 받은 비판은 당시에는 뼈아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있어 어떤 점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체 성능 향상은 물론 운용자의 체감 품질, 장기적인 정비와 지원 체계까지 포함한 총체적 전투기 패키지 개념이 확립된 것입니다. KF-21은 이러한 교훈 위에서 설계와 개발, 시험 비행까지 전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무기 통합 능력과 센서 퓨전 기술, 장거리 작전 능력은 모두 국제 기준을 의식하며 검증되었고 이번 시험 비행은 그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첫 무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비판적이었던 폴란드 조종사가 직접 비행에 참여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단순한 기술 홍보를 넘어 신뢰 회복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 방산 산업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이 실전 배치되고 추가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다면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미 몇몇 잠재 고객국에서는 KF-21에 대한 기술 자료 요청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시험 비행의 성공 소식이 계약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략적으로도 KF-21의 성과는 중요합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동맹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의 방산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수출에 그치지 않고 레이더 미사일 전자전 장비 등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FA-50이 남긴 상처는 KF-21이라는 새로운 도전 속에서 치유되고 더 나아가 한국 항공전력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폴란드 조종사의 시험 비행 참여는 비판에서 신뢰로라는 극적인 변화를 완성했고 이는 앞으로 KF-21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비행은 하나의 성공적인 시험이 아니라 한국 방산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KF-21의 이번 시험 비행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신뢰를 획득한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FA-50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한국 전투기 개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상처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전투기를 만들어낸 과정은 결코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개발진과 조종사, 기술진, 그리고 이를 지원한 산업계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요하게 매달린 결과가 오늘의 KF-21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번 비행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무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던 인물이 직접 조종석에 앉아 기체의 성능을 체험하고 그 반응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 상징성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평가 보고서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향후 한국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과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성과는 한국 내부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방산 분야에서의 자립과 경쟁력 확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진정한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아직 완전히 실전 배치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량과 확장을 통해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스탠더드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F-21이 보여준 이 전환의 순간은 한국 항공전력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술적 완성도, 국제적 신뢰, 그리고 전략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이번 성공은 향후 수십 년간 한국 방산사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며 세계 하늘에서 KF-21의 이름이 당당히 울려 퍼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